외울 게 많긴 한데,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뭐, 엄청난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의 이제 이해를 요해서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요거 직권의 변화가 좀 마무리가 빨리 되면 앞에 있는 반도체에서 나갈 건데, 일단, 지난주에 한 거랑 오늘 한 거 요거 직권의 변화까지는 이제 지구과학 파트 2니까, 뭐 외우는 겁니다. 열심히 잘 외우셔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뭐 변동대 얘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말로 얘기를 하자면 뭐 화산대가 있고 지진대가 있는데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화산대이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지진대이다. 그걸 합쳐서 변동대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대가 지진대보다는 더 적어요. 지진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보다 많다라는 뜻이야. 당연하죠. 왜냐면 화산만 일어나는 지역은 없잖아. 그렇잖아. 화산 폭발을 하면 무조건 지진을 동반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진만 발생하는 지역은 있지. 그렇죠? 지진이 일어난다고 꼭 화산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일본은 벌써 망했지.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해서 여기는 그 정도만, 그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우리는 149쪽부터를 좀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용어들이 좀 많아요. 오늘은 새로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직권의 변화인데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판구조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판구조론이라는 명칭은 안 배울 수도 있어요. 판구조론은 뭐냐면 판의 경계에서, 판이라는 건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같은 지각 변동이 생긴다라는 게 판구조론입니다. 그럼 이제 판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판. 자, 지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지역은 대륙 지각이고 이렇게 얇은 게 이제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요 밑에는 지각 밑에는 이제 멘틀이 있을 거고, 그렇죠? 멘틀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100km까지 지구 내부로 해서 한 100km까지 하면 지각이랑 멘틀의 일부가 합쳐지겠죠. 그렇죠? 멘틀의 보통 상부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렇죠? 멘틀의 이 윗부분이랑 지각이랑 합친 부분일 거야. 왜냐면 이제 대륙 지각이 한 35km 정도 되기 때문에 100 정도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석권을 이제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판. 이렇게 합쳐서 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에서 한 400km까지 이렇게 해서 한 400km까지 암석권 밑으로 해서 400km까지를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연약권은 부분 용융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뜨거우니까 뜨거운 건 올라오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건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럼 당연히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으면, 자, 대륙판과 이제 해양판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대륙판은 대륙지각이랑 멘틀이 합쳐진 거고, 해양판은 해양지각과 밑에 멘틀이 합쳐진 거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지각이랑 똑같습니다. 두께는 대륙판이 두껍고, 밀도는 해양판이 더 단단하다 하시면 됩니다. 지각도 똑같죠. 지각도 너 그럼 졸려. 그럼 졸려. 똑바로 앉았으면 안 졸려. 대륙 지각은 마찬가지로 두께가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고 밀도가 더 단단했죠. 해양 지각이. 별거 아니야, 그렇죠? 별거 아니야.
그리고 뒤에 나올 거에 앞서서 공간이 좀 있으니까 추가사항으로 좀 보면 지진을 좀 볼 건데, 우리가 지진을 지금 얘기를 계속 할 거라서, 자, 니네 집이 있고 요렇게 해서 지진은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가 빵 하고 터지는 게 지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진의 발생 지역, 우리가 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원. 그리고 진원에서부터 쭉 그냥 수직으로 올라온 여기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앙에서부터 진원까지의 이 깊이를 진원 깊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니네 집으로부터, 이게 땅으로부터 좀 깊숙한 데서 빵 터질 수도 있고 좀 얕은 데서 빵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지진을 나눌 건데, 보통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으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에 중발 지진이 있긴 한데 잘 안 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숫자까지도 별로 필요가 없어. 뭐 이게 뭐 100인가? 그렇고 얘가 뭐 300인가? 뭐 이런데 뭘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뭐 얘는 지면으로부터 밑에 뭐 몇부터 몇까지는 천발 지진, 뭐 몇 이상은 신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얕은 곳은 천발 지진, 깊은 곳은 신발 지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참고로 요건 이제 상식의 영역이야.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 나 오늘 이후로는 좀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자, 규모의 개념과 진도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 가끔 이제 문자로 나오잖아. 진도 몇 점 몇, 또는 규모 몇 점 몇에 뭐 지진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잠깐만, 이게 켜져 있네. 그 얘기는 진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느끼는 거야. 느끼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진도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진도 뭐 8인 진도 8은 너무 세네. 8이라고 할까요? 일본에서 진도 8인 지진이 발생했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느끼기에는 뭐 진도 1이나 2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규모는 그냥 누가 재든 똑같은 거야. 규모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 규모 10인 지진이 발생했어? 그럼 우리나라도 규모 10인 지진이 발생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초를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를. 그래서 요거는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학교에서 목소리가 왜 이러니? 지진이랑 화산을 자세히 배웠으면 좀 디테일하게 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이게 좀 중요하다. 좀 중요한데, 판의 경계인데, 자, 멘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영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영장 위에 우리 튜브 중에 매트처럼 생긴 것도 있죠, 그렇죠? 매트형 튜브를 이렇게 띄워놓은 거야. 이게 이제 판입니다, 판. 이렇게 해서 띄워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연약권이에요. 밑에가 연약권이 대류를 발생할 건데, 대류가 일어날 건데 별거 없어. 이렇게 해서 대류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대류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지역이 생기죠. 그치? 벌어지는 지역이 생겨요. 멘틀이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얘네가 벌어집니다. 그쵸? 이걸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됐니? 벌어지는 걸 뭔가 발산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멘틀 대류가 이렇게 하강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모이잖아. 그치? 이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발산형 경계. 자,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걸 좀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한글로 쓸 거예요. 왜냐면 한글로 보기가 나올 거니까. 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지, 지금 이 판의 입장에서는. 그치? 자, 멘틀 대류는
상승하는 지역이고, 자, 상승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판의 입장에서는 잡아당기잖아, 그치? 양쪽으로 당기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장력. 그럼 당연히 판이 벌어지니까 지진 발생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하긴 하는데 신발 지진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 얘는 자, 이게 뭐야? 여기 연야권에서 지금 대류가 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연야권에 있는 얘네들이 연야권에 돌고 있는 얘네들이 다 마그마예요. 마그마. 알겠죠? 마그마. 그러면은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빵 터져서 밖으로 나와. 그럼 그게 화산이 터진 거잖아. 그쵸? 그래서 화산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잘 봐. 판이 이렇게 있어. 자, 위로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벌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얘가 이렇게 해서 벌어질 거라고. 그럼 이렇게 해서 벌어질 건데 가운데에 마그마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화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그마가 펄펄 끓어 넘치는 그런 화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못 나오고 식었어. 그러면 새로운 땅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판의 생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하나 더 다시 그려볼게. 원래 요렇게 있었는데 멘틀 대류가 이렇게 해서 상승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네가 벌어진다고. 알겠지? 자,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리면 좀 이제 입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아무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벌어지겠죠? 그렇죠? 요거를 보면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겠지? 그렇지?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발산형 경계에 두 가지가 있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져.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라고 하지? 협곡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열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곡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쉽게 어떤 거 그림을 생각하면 되냐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급습하잖아. 어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뭐 매복해 있다가 급습하잖아요. 그죠? 그런 지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아닌데, 그거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데, 그런 지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곡인데, 요렇게 해서 열곡이 이렇게 나열돼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열곡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열곡대. 그럼 이게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이야. 그럼 얘가 바닷속에 있으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질 때도 열곡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열곡대라고는 안 하고 해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해령. 해령은 해저산맥이에요. 해저산맥. 원래는 같은 건데 이름을 좀 다르게 씁니다. 알겠죠?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질 때도 이 특징이 있는 거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질 때도 이 특징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발산형 경계의 특징이니까. 됐니? 여기까지. 자, 요 내용이 그 150쪽에 나와 있습니다. 150쪽에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에서 쭉 나왔는데 이 표를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밑에는 요 표 두 개 있죠? 그 발산 경계, 수렴 경계에서 표 두 개 있는 거 요거를 싹 다 외우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제 최악인 소식은 그것도 알아야 돼. 이제 지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나왔을 때 어떤 경계인지를 외워야 되는데 자,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문제에 나와. 예를 들면 지금 표에 보시면 해양판과 해양판의 지금 예시로 대서양, 중앙, 해령, 동태평양, 해령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뒤에 벌써 나왔잖아. 해령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서양, 중앙, 해령. 그러면 대서양, 중앙, 해령은 해령이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진 발산형 경계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태평양 해령도 나올 거예요. 동태평양 해령도 해령이니까 동태평양 해령도 발산형 경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을 다 줘요. 뒤에 이름으로. 알겠죠? 갑자기 동태평양 뒤에 빈칸 이렇게 안 줘. 알겠죠? 그런 거 안 줍니다. 밑에 또 마찬가지로 그 뒤에 그 밑에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 또는 아이슬란드 열곡대 써 있죠. 그렇죠? 예시 지역으로 똑같죠? 열곡대 나왔으니까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발산형 경계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발산형 경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자, 수렴형 경계. 얘가 문제야, 얘. 얘 때문에 조금 이제 난감합니다. 얘 때문에. 자, 수렴형 경계인데. 자, 일단 수렴형 경계는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 그치? 얘도 공통적인 걸 써보면 얘랑은 좀 반대죠. 그쵸? 얘랑은 좀 반대예요. 그래서 자, 얘는 멘틀 대류의 멘틀 대류의 하강부고, 그쵸? 멘틀 대류의 하강부.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누르는 압력이지, 그치? 벌리는 압력은 장력이고 왼쪽에 누르는 압력, 이건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횡압력. 양쪽에서 누르는 거. 그럼 당연히 얘도 땅이 움직이는 거니까 지진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지진은 발생할 건데 얘는 신발 지진도 자주 발생을 해요. 알겠죠? 신발 지진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자, 수렴형 경계는 아무래도 땅이 모인단 말이야. 그럼 땅이 잘 생각해봐. 땅이 둘 중 하나야.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 모이거나 아니면 누구 하나가 파고들던가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그럼 잘 봐. 지금 내 손목과 손목 사이가 땅이었는데 이렇게 되든 손목과 손목 사이가 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판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됐어요? 당연히 화산도 있고 이건 조금 이따 할 거고. 됐니? 이렇게가 이제 공통적 특징이에요. 수렴형 경계는 조금 특이한 게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해서 충돌형 경계와 그 다음에 섭입형으로 나눠요. 충돌형과 섭입형. 충돌형은 뭐냐면 충돌형은 밀도가 비슷한 애들이 부딪히는 게 충돌형 경계예요. 그래서 얘는 대류판과 대류판이 부딪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류판과 대류판이.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비슷하면 이렇게 모인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류판과 대류판이 모여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요. 됐죠? 됐니? 그러면 뭔가 산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류판과 대류판이 모이게 되면 습곡산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 알죠? 들어는 봤잖아, 에베레스트산. 그쵸? 들어는 봤으니까. 이제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류판이 있고,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대류판이 이렇게 있었어. 얘네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산맥이 히말라야야. 알겠지?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히말라야의 산 중턱에는 바다 생물의 화석도 있습니다. 알겠죠? 바다 생물. 왜냐면 원래 바다였던 땅이 솟구쳐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보기에 가끔 나와요. 근데 생뚱맞잖아. 갑자기 충돌형, 수렴형 얘기하는데 히말라야의 상 중턱에는 물고기 화석이 발견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생뚱맞게. 그럼 맞는 거야. 그렇죠? 맞는 겁니다. 요 원리 때문에. 됐어요? 이게 다야. 이게 별거 없어. 이게 끝났습니다. 얘는. 자, 섭입형 경계. 섭입형 경계는 자, 얘는 이제 밀도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밀도의 차이가 좀 생겨서 잠깐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해서 얘가 파고 들어가는 게 섭입형 경계입니다. 파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림을 또 그리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섭입형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판이 있고 B판이 있을 때
당연히 딱딱한 쪽에 그림 색깔로 좀 구분을 하면 하얀색 판과 주황색 판이 있으면 당연히 주황색 판이 딱딱하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면 B판이 더 큰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뭐뭐 생기냐? 이제 섭입형 경계에서는 요렇게 해서 해구라는 게 생겨요. 해구, 골짜기 같은 게 생깁니다. 골짜기.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파고들면서 여기 요렇게 골짜기가 생긴단 말이야. 그다음에 요 가운데를 우리가 섭입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섭입대. 학교에서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는 베니오프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얘는 사실 통합과학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용어지 통합과학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섭입대라고 얘기할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비벼질 거란 말이야. 쉽게 이해시키는 거야. 비벼지니까 뜨거우니까 여기서 화산도 터질 수 있어요. 그쵸? 화산도. 그러니까 여기서 화산이 빵 터져. 자, 여기서 화산이 빵 터졌어. 그러면 여기 화산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 그치? 여기도 화산이 빵 터지면 여기도 화산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깊숙이 내려가서 터지는 화산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신발 지진이 발생한 거겠지. 얕은 곳에서 화산이 터지면 천발 지진이 생기는 걸 거고. 됐죠? 여기까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비벼져서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야. 원래는 다른 원리가 있어.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비벼지니까 뜨거워서 화산 폭발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원래는 아니야. 그럼 이렇게 화산이 터졌어? 근데 얘가 물이네? 하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얘가 뭐야? 섬이죠. 그쵸? 우리는 이런 섬을 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도. 열도라는 걸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우리 일본이 대표적인 열도예요. 그쵸? 일본이 대표적인 열도.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요 경계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열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겨 있습니다. 이거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호상열도. 자, 다 했어. 그럼 다 했어. 명칭 다 했습니다. 섭입형 경계에 두 가지.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공통점은 열도가 생길 수도 있고, 호상열도였죠. 호상열도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해구, 도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섭입대, 이것도 생긴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모이는 쪽에서는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으면 해양판이 단단하게 파고든단 말이야. 파고들면서 여기에 있는 퇴적물들을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대륙판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도 습곡산맥이 생길 수 있고,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히말라야와 안데스 산맥은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명칭이 아까 얘기했던 뭐 동아프리카 열국대,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 명칭이 없기 때문에 요건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계속 까먹을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계속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좀 많이 헷갈려요. 발산형 경계랑 수렴형 경계랑 내가 정리해주고 해서 대충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해서 뭐 비교해서 할 수 있는데 막상 문제 풀려고 보면은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는 지구과학은 그냥 꾸준히 앉아서 잘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쉬워요. 마지막. 보존형 경계. 자, 보존형 경계에서는 뭐가 나오냐? 보존형 경계에서는 얘를 위에서 쳐다본 거야. 이걸 위에서 쳐다봤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겠죠. 그렇지?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되게 상상을 해봐. 아니, 판이 딱 이렇게 해서 딱 두 가지로 팍 나눠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이 해령이라는 것도 이렇게 끊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해령을 중심으로는 땅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항상.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령,
요렇게 해서 해령. 그럼 이 땅이 벌어져. 그럼 여기서는 양쪽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땅이 찢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젠 단층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단층. 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특징이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화산이 없어요. 얘는 그냥 끊어져서 땅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땅이 찢어지는 것 뿐이어서 얘는 따로 화산은 없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변환단층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를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주로는 천발 지진이 생길 거고요. 신발도 생기긴 해요. 알겠죠? 주로는 어쨌든 천발 지진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끊어지는 힘을 우리는 전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전단력. 아니, 보존형 경계를 이렇게 뭐 특징을 색깔로 썼다고 해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다 알아야 돼. 다. 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 자, 그럼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를 좀 하자면, 발산형 경계는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틀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틀리는 거. 이게 정단층입니다. 정단층. 양쪽으로 벌린 정단층이어서 원래는 땅이 이렇게 있었다면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양쪽으로 벌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땅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게 다 명칭이 있긴 한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발산형 경계는 정단층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령을 기준으로 잘 봐봐. 별건 아닌데 이게 해령이야. 자, 그냥 위에다 그릴게요. 별거 아니니까. 자, 가운데가 해령이고 양쪽으로 이제 거리예요. 양쪽으로 거리. 해령으로부터의 거리. 가운데가 이제 해령입니다. 해령.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가끔 나와요. 이렇게 된 그래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내용인데 학교에서 오버하면 낼 수는 있습니다. 자, 해령을 기준으로 거리가 멀수록 해령을 기준으로 멀리 있는 땅일수록 어떤 수치가 더 높냐 이거잖아. 그치? 어떤 수치가 높냐. 잘 생각해봐. 얘가 판이 이렇게 해서 벌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땅이 생겼어. 그럼 이건 어린 땅이지. 지금 만들어진 땅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어린 땅이야? 그러면 얘가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어린 땅이 가운데에 생기는 거지. 그럼 가장 멀리 있는 땅이 제일 나이가 든 땅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y 값이 나이가 됩니다. 나이. 알겠죠? 나이. 해령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나이가 많은 땅이다. 또는,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 골동품도 더 오래된 골동품이 먼지가 좀 더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퇴적물의, 글씨가 너무 굳었네. 퇴적물의 두께도 더 두껍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얘는 요게 좀 중요한데, 자, 잘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단한 판이 들어오는 거야. 그치? 잘 봐야 돼, 이제. 단단한 판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쵸? 단단한 판이 파고 들어와. 화산이 생겼어. 지진이 여기다 이렇게 발생을 하겠지. 그치? 화산도 여기다 발생할 거고. 그러면, 단단한 판은 피해가 없는 거지, 지금. 굳이 이걸 피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약한 판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쵸? 이걸 위에서 보면, 자,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다. 근데 예를 들면, B 위치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가 이렇게, B가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지진과 화산이 있는 지역이 밀도가 작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볼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 B, C라고 할게. A, B, C. A, B, C 있으면. 자, C 지역에 화산이 많다는 얘기는 일단 A, B가 C보다는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C를 이렇게 파고드니까 C에서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럼 C가 제일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A, B 중에서는 B가 파고드는 거니까 A에서 지진 화산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는 더 밀도가 작은 거지. 잘못 썼네. A, B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마지막. 발산형 경계는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벌어져. 그럼 이거 발산형 경계 맞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어. 얘가 빨리 움직이고 얘가 천천히 움직여. 그래도 여기는 벌어지지. 그쵸? 그래도 여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서로 모여. 그럼 이건 수렴형이 맞잖아. 그쵸? 모이니까 수렴형.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가 빨라. 뒤에 있는 애가 빠르고 앞에 있는 판이 느려. 그럼 이것도 수렴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얘가 따라잡아서 파고들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충돌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서로 양쪽에서 무조건 땡기기만 하고 뭐 이렇게 밀기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얘기했던 요거는 잘 나와요.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거 엄청 잘 나오는 그림이고, 요런 거나 아니면 뭐 정단층, 그럼 당연히 얘는 반대니까 이거 역단층이라고 하는데, 그림은 안 그릴게요. 사실 그림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정단층, 수렴형 경계는 역단층,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판이 움직이더라도 발산형 경계는 수렴형 경계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이것도 한번 모의고사에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고1 모의고사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문제도 한 10개 학교 중에 한두 개 학교 내긴 해요. 이렇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우리 작가셨다가 뒤에 거 조금 더 마무리하고 문제 봅시다.